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긴축을 시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이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FOMC 후 이틀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FOMC 이후 주가 움직임을 보면 FOMC 당일날 발표 전에 크게 반등하다가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쭉 밀렸고 다음 날인 목요일에도 장 초반에 잠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쭉 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해봐야 할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OMC 직후에는 시장이 긴축의 강도에 놀랐고 그 후로는 강한 긴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성격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CME 페드와치의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보시면 3월 금리 인상은 여전히 25bp 인상에 대한 베팅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50bp 인상, 즉 한방에 두 번의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FOMC 전 5.8%에서 직후 8.5%로 증가했고 다음 날인 목요일 12.4%까지 증가했다가 금요일에는 10.4%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끝에 초록색 선을 보시면 꼬리가 치켜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금요일 장전에 발표된 근원 PCE 물가는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인데요. 컨센서스인 4.8%를 0.1%포인트 상회한 4.9%로 나오면서 11월에 4.7%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를 살짝 상회한 정도이고 증가폭은 둔화되면서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PCE 물가 역시 11월 5.7%에서 0.1%포인트 상승한 5.8%를 보이면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금리 인상 50bp 베팅이 오늘 살짝 내려온 것은 아마도 시장이 2월부터 물가가 감소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면 연준이 3월에 공격적으로 프런트 로딩 50bp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인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은 그림이 좀 복잡해서 대신 표를 가져왔는데요. 표도 좀 복잡합니다. FOMC 이전인 1월 25일에는 4회 인상에 대한 베팅이 32%, 5회 인상에 대한 베팅이 22%였는데요. FOMC 이후 5회 인상에 대한 베팅이 33%로 증가했고 6회 인상에 대한 베팅도 8%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4회 인상에 대한 베팅은 32%에서 27%로 감소하면서 5회 인상에 대한 베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이 금리 인상 초기 공격적인 인상에 대한 전망은 살짝 누그러들었지만 전반적인 긴축 폭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FOMC 기자회견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FOMC 경제 전망에서 금리 인상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의견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파웰 의장이 특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너무 강한 긴축으로 인해 경기 둔화의 바로미터로 사용되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더라도 긴축은 계속 간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인데요. FOMC 이후 채권 시장은 이 점을 반영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보면 FOMC 직후 10년물 금리는 잠시 급등했지만 이내 하락해서 오늘은 1.8%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2년물 금리는 FOMC 직전 1%에서 이후 1.2%로 상승한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2년물 1.2%는 5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동일한데요. CME 페드와치와 마찬가지로 2년물 금리 역시 기존의 4회 금리 인상에서 5회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2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FOMC 이전에 75bp 차이였던 10년물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이틀 만에 60bp까지 축소됐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고 2년물 금리는 단기 금리를 반영합니다. 오른쪽 장기간의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면 2021년 초에 정점을 찍은 장단기 금리차는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림은 FOMC 하루 전과 오늘인 1월 28일 그리고 1년 전의 수익률 곡선인데요. 수익률 곡선이 크게 평탄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조짐이 보입니다.
우측 끝의 30년물과 20년물은 이미 역전된 지 꽤 됐고 10년물과 7년물은 거의 평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도 앞서 보여드린 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FOMC 이틀 후인 1월 28일 금요일 시장의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요.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경기 민감주 비중의 다우지수가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호실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애플 비중이 큰 나스닥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한 것 아니냐, 10년물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FOMC 직후 이틀간 시장이 FOMC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변화라는 점에서 애플과 금리 하락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의 움직임도 포함시켜 해석한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보시는 그림은 금요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무렵에 캡처한 그림입니다. 제가 섹터 구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들을 크게 성장 섹터, 경기 민감 섹터, 경기 방어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장 섹터들은 초록색으로 상승 전환했고 나머지 섹터들은 빨간색으로 하락인데 특히 경기 민감 섹터들의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반등 국면에서 경기 민감 섹터, 경기 방어 섹터, 성장 섹터의 명암이 갈리는 것이 관찰된 건데요. 경기가 둔화되면, 즉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가 되면 둔화 정도가 리세션 수준이 아니라면 성장주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경기 민감 섹터는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성장주들이 빛을 발했던 것이 그런 이유이고요. FOMC 이후 시장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기존 연 4회에서 5회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더라도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섹터 로테이션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에서 다시 성장주로의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반등을 하는 거냐? 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장주 위주로의 섹터 로테이션이란 것이 많이 하락했던 성장주의 반등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많이 하락하지 않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본격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정장의 원인 중 하나가 너무 높아진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었는데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이 희귀해지기 때문에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조건이 다시금 마련됩니다. 다만 아직은 하루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저점부터 고점까지 4%포인트의 변동폭을 보였는데 바닥을 논하려면 이게 조금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림은 2000년 이후부터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루 변동폭 5일 이평선을 그려놓은 것인데 아직은 줄어들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FOMC 이후 시장의 성격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시 FOMC 기자회견으로 돌아가 보면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평균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 2%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2% 밑으로 내릴 생각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연준의 목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2%에 붙잡아 두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다. 인플레이션을 2%로 잡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긴축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유가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소형 성장주 퍼포먼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리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2%인데 인플레이션 수준이 2%라면 실질적으로 이자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으로 나타내는데요. 10년물 금리의 경우 실질금리와 향후 10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됩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Break-Even Inflation, BEI라고 하고요. 현재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 2.3%로 10년물 금리 약 1.8%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고요. 연준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2% 정도로 낮아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BEI가 FOMC 직후에는 오히려 튀어 올랐다가 금요일에는 FOMC 이전 수준보다 낮게 하락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연준의 립 서비스가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보다 높았던 구간, 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3년 중반 정도까지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이 붉은색 선은 10년물 금리, 보라색 선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파란색 선은 대형 가치주 대비 성장주 퍼포먼스, 초록색 선은 중소형 가치주 대비 성장주 퍼포먼스입니다. 초록색과 파란색 선은 상대 퍼포먼스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가치주가 아웃퍼폼하는 것이고 위로 향하면 성장주가 아웃퍼폼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명목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대체로 가치주가 아웃퍼폼하다가 그 폭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중소형 성장주의 아웃퍼포먼스가 시작되고 둘이 완전히 골든크로스가 돼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 대형 성장주의 아웃퍼포먼스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보라색 기대 인플레이션과 붉은색 10년물 명목 금리 간의 차이가 좁혀지는 국면의 초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렌드가 확연히 보이면 그때는 성장주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연준도 지금처럼 경기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취하고 있는 강경한 긴축 모드에서 차차 누그러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해보면 FOMC 이후 강한 긴축 기조로 인해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시장의 색깔이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단 이틀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당분간은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BEI 및 실질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